6월 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0.09, 다우가 0.59, S&P가 0.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중요하죠. 시장에 대한 이슈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며칠 있으면 6월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6월에 금리 동결하고 6월 스킵하고 7월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미디어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저는 사실 이 말을 좀 거릅니다. CME 패드워치에서 며칠 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74.7, 0.25% 인상 확률 25.3,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총재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용경색 조짐이 없어. 그리고 IMF 총재 연준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금융기관 대출 안 줄어 강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용경색의 조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더불어서 많은 은행들의 도산과 함께 불안정한 그런 시그널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과연 시그널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는 끝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시장의 이슈를 보면은요. 바로 어제 우크라이나의 조용한 대반격 시작, 독일 전차, 미국 장갑차 앞장선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5개 전선에서 대대적인 공세, 진흙탕 굽고 서방 무기로 무장하였다. 러시아 내홍까지 반격의 최적의 조건이다. 나토에서 훈련한 기계화 부대 선봉에 서고 양측 공세 결과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바하무트 남부 수복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격퇴시켰다라고 하면서 어느 말을 믿을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FOMC를 불과 얼마 앞두지 않고 자, 우크라이나 이 조용한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소식은 안 들려오는 것일까요? 이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러시아 대공세 주장에 우크라이나 가짜뉴스이다.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밑에 중요한 말이 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약점은 공중 전력이다. 보면은요, 중요한 말이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약점으로 꼽히는 공중 전력을 보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F-16 전투기는 가을이나 겨울이 돼야 투입이 가능할 전망이어서다. 자, F-16이란 이 전투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 전장의 본질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F-16이에요. F-16 기기입니다. F-16 기기고요. 이 전투기는 1972년도 시제기가 제작되어서 1976년 12월 최초 비행을 성공한 뒤 1979년 1월부터 실전에 배치되었으며 한국 공군은 1987년부터 1994년 12월 이때 도입과 함께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1979년에 실전에 배치가 되었다. 44년, 45년. 자, 이 정도 된 거예요. 얼마 전 탑건에서 F-16이었죠, 거기는. F-16? F-14. F-14 전투기가 나왔었죠? 중요한 건 F-16. 이 전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군전, 요 공군의 전력을 보강하는 데 투입된다고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전투기. 과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먼저 이 부분 좀 보고 갈게요. 이와 더불어서 바로 얼마 전 미중 충돌 직전 간 대만 해협, 미국 언젠간 두 정상 만날 것. 중국 군함 대만 해협에서 미국 구축함 150m 앞까지 접근하였다. 이런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연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의 중앙은행 그 금리로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시장이 헷갈리죠? 떨어질 줄 알았는데 2천억 원을 스스로 담은 개미들 비명이다. 어떤 이야기냐면 곧버스 개미의 눈물. 시장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대부분 2022년도 말에 2023년도는 증시가 안 좋을 거야. 계속 반등이 이어졌었죠. 그쵸? 그래서 개미들은 곧버스를 담았는데 눈물을 흘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월가 쪽집게
월가 쪽집게는 현재 증시 조정이 임박하였다.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 자, 일각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리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월 유로존 생산자 물가 전월 비교해서 3.2% 하락하였다. 7개월째 하락하였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뭐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관이 잠기게 되면서 천문학적인 물가 상승률에 시달렸습니다. CPI가 9%를 압도적으로 넘어갔었죠. 이거는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했던 과제였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물가로 나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2%를 맞추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습니다. 0.25% 베이비 스텝으로 단행을 했죠. 그러나 코로나가 온 이후로 중국이 봉쇄가 되게 됐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됐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띄어지게 되면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연준은 이걸 명분으로 해서 엄청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넘어선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 무려 1년 만에 지금 보시다시피 천문학적인 1년 만에 무려 5%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죠. 그러면서 증시와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습니다. 1970년대에 폴 볼커와 비견되었던 그런 인플레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인플레가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이슈가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올릴 명분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증시를 올려왔던 1년간 올려왔던 증시는 어떻게 했었죠? 자, 볼까요? 1년간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미국의 나스닥 증시의 주봉입니다. 완전히 박살났죠. 그리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이 반영이 됐겠죠. 그리고 과연 시장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는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2023년도 반등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동안에 억눌려 왔었던 게 이 물량 다시 한번 소화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만큼 많이 억눌려 있었다. 이건 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적인 자산 시장과 나름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코로나가 공식 해제가 되고 중국이 풀리고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그리고 여객선과 함께 전 세계를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 와중에 6월 FOMC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시장에서 여기저기 헷갈리는 이슈들을 던져놓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연 끝나게 될지 과연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흔들기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 그리고 우크라이나 합의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탐욕의 시장으로 돌아설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국내 증시를 돌이켜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구역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더라도 현재 코스피의 모습이죠. 동학개미 운동에서 엄청난 증시 상승 3,300을 찍고 똑같습니다. 연준의 천문학적인 자이언트 스텝과 더불어 전세계 중앙은행의 자이언트 스텝, 증시의 박살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해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와 함께 똑같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섹터와 비슷한 모습이죠. 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로도 자금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안정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쉬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 그 주인공에 셀트리온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지난 이 시간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이때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죠.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어느 기준점인가 자금이 들어올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선봉에 서서 삼성전자 먼저 튀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한 튀었습니다. 이 자금들 들어왔다 쉬었다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제약바이오로 들어올 시기를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만하다. 금융시장 안정 기반 위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도 언급을 했었죠. 금융시장 안정 기반 위에 3, 4합병 그게 진행됩니다. 셀트리온 상장 이후에 가장 큰 대형 이벤트이죠. 그리고
대형 M&A, 유플라마 출시, 램시마 SC, 신약 허가, PBM 등재 소식 같은, 그리고 추가 임상 소식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식들 줄줄이 맞물려 옵니다. 충분히 셀트리온의 대체 잔고는 940만 주예요. 950만 주 부근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내고 있고요. 공매도 누적 잔고는 다시 한번 200만 7천 주, 18,000 주만 줄어들면 다시 한번 200만 주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미 공매도는 떠나가는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 바이오 USA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2010년부터 매년 바이오 USA 참가, 바이오 시뮬러 넘어서 신약 개발에서 도약 경쟁력 홍보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박람회 바이오 USA 개막, 인사한 이내 셀트리온 3일만 미팅만 100여 개. 여기 쭉 보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부스입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 USA 부스 한켠에 마련한 비즈니스 미팅룸. 자, 계속 엄청나게 바쁘죠? 셀트리온도 단독 부스를 차리고 오늘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잡힌 비즈니스 미팅만 100건이 넘는다. 사업 설명보다는 비즈니스 미팅에 초점을 꾸렸다.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급, 특허 문제 등 사업 전반과 관련된 미팅을 촘촘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 바이오 섹터를 보게 되면요. 릴리 0.45, 존슨앤존슨 0.86, 머크 0.51 상승했고요. 에피는 0.02 약보합, 거의 보합권이죠. 아스트라제네카 0.84, 화이자 0.73, 노바티스 0.47, 브리스톨 바이오스킵 0.49 상승했고요. 사노피는 0.35 하락, 암젠 1.75 상승, 길리어드 0.22 하락, 리제너럴 1.39 상승, GSK 0.50 상승, 모더나 1.23 하락, 바이오젠 0.6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강보합권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 쉬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증시에 이제 2차 전지는 한 타임 쉬고 있습니다. 게나가 쉴 동안에 반도체 섹터가 먼저 증시의 상승 아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로 돌아올 시기를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